스키장에서 타인과 충돌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했는데 보험사가 서로의 과실이 50대 50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과실만큼 적용하여 570만 원을 적용한다고 했고요. 이 사건을 제가 손해사정을 진행한 이후 2,7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핵심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손해사정사 김성겸입니다. 오늘은 스키장에서 타인과 충돌하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배상책임 실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에 대한 비율과 보상 항목 적용에 대한 의견 충돌이 수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부상이라도 각 보상 항목들을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럼 실제 손해사정 사례를 통해 스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상 부위부터 보상 검토까지 핵심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중급차 코스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에 옆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인과 충돌하여 발목 골절이 발생하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삼복사 골절로 발목 골절 중에서도 심각한 부상에 해당되셨는데요. 보통 스노우보드 사고는 발목이 돌아가면서 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부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요청하셨고 보험이 접수되자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고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쌍방사고이기 때문에 서로의 과실은 50대 50이고 골절에 대한 수술비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위자료를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과실 50%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5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께서는 뭔가 부당함을 느껴서 저를 찾게 되셨는데요. 이후 입증 내용에 따라 어떻게 보상 금액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마침 피해자께서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장면을 지인이 촬영을 해주고 있었는데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올바른 코스로 직진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측면에서 추돌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가해자는 셀카봉을 들고 본인의 주행 장면을 촬영하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해자께서 빠르게 다가오는 가해자를 보고 방향 전환을 시도하셨지만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스키장 충돌 사고를 하더라도 사고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영상이나 현장의 사진, 그리고 주변 일의 진술 등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50대 50의 과실을 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선 진입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셀카를 찍고 내려오면서 보지 못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찾아 올바른 과실을 손해사정사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80대 20의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 보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후유증에 대한 인증입니다. 제가 보험사의 산정 내역을 받아보니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은 피해자 측에서 그 피해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는 사고임에도 올바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삼복사 골절로 발목에 큰 부상이 발생하셨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와 후유 장애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는 주치의를 찾아가 환자에게 필요한 후유장애 평가의 내용과 평가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를 통해 올바른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유장애 진단서는 그 내용과 평가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의 위자료를 재산정하였고, 또한 후유증으로 인해 앞으로 피해자께서 일하시는데 영향을 받는 정도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보험사 측으로 발송한 결과 보험사에서는 최종적으로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께서는 57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보상액이 변동되신 건데, 이처럼 같은 발목골절이라 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발목골절과 같이 진단명에 따라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후유장애 보험금의 검토가 가능한 진단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 설명드려 봤는데요. 보험사에서 쌍방사고라고 5대5를 주장한다면 사고 당시의 진행 방향, 그리고 속도, 그리고 전방 주시의 여부, 그리고 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숙련도, 충돌 방향,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을 동반한 큰 부상의 경우에는 후유증에 대한 부분까지 입증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고 초기부터 손해사정서를 통해 올바른 보상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스키장 사고를 검색해 보셔도 검토가 가능하니 여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